요즘 환율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죠? 다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원화의 움직임, 이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그 숨겨진 의미, 원화 변동성의 새로운 룰을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17.4%. 이게 뭐냐면요. 2022년 한때 우리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무려 17.4%나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정도면 그냥 변동이 아니라 충격 수준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우리 원화 가치를 이렇게나 흔들어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불안함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걸까요? 좋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려면 껍질을 한 겹씩 벗겨봐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층입니다.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항상 등장하는 그 전통적인 용의자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우리가 보통 AMRO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연구를 보면 원화에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둘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위험을 감수하려 하느냐 아니면 피하려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돈을 넣느냐 빼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이 AMRO 분석을 보면요. 원화를 움직이는 딱 정해진 주범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기마다 원화를 흔드는 원인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팬데믹 때, 또 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마다 원화 가치를 움직인 핵심 요인이 다 달랐습니다. 정말 변덕스럽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층으로 가볼까요? 이런 복잡한 금융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지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은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즉 환율이 오른다는 건요.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모든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죠. 매일 넣는 자동차 기름값, 마트에서 사는 수입 과일이나 곡물, 심지어 수입 원료로 만든 과자 같은 가공식품들까지요. 이렇게 높은 환율은 결국 우리 생활비 전반에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주죠. 최근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투자은행에서 이거 높은 환율 때문이야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도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환율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까 봐 걱정된다. 이건 이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신호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층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잠깐만요. 근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면 수출하는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 아니었어?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던 과거의 환상이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원화 약세는 수출의 이득이라는 공식은 거의 진리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 그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반도체 같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이제 몇 푼 싸게 파는 것보다 압도적인 기술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게다가 많은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부품을 사와야 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그 부품값이 너무 비싸져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이 새로운 현실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입니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계산도 잘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 즉 해외 금융자산의 총액입니다. 이 대외금융자산이라는 건요, 단순히 해외에 돈이 좀 있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국에 투자를 받아서 성장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자본 수출국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 흐름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항상 많으니까 원화 가치는 계속 약세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는 단순히 수출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이 해외로 투자하러 나가느냐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층입니다. 원화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늘 주변 국가들의 통화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경쟁 상대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엔화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랑 일본은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세계 시장의 주력 품목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냐면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0.973. 최근 한국무역협회 분석 결과인데요. 이게 상관관계라는 건데 1이 되면 그냥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0.973이면 이건 뭐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 쌍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층을 거쳐서 원화의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제 원화를 이해하는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원화 가치는 단순히 수출이 잘 되나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생활비까지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아주 복잡한 거울이 된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높은 원화 변동성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